본 건도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는 직감이 좀 들더라고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문득 다른 예외 조항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해당 지역이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다가 무슨 군부대까지 막 전화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외에 적용을 하게 돼서요. 최종적으로 전액 비과세 적용받아 진행하게 되었고요. 가족 간 매매로 마무리까지 잘 준비해서 양도세 신고 시인 결정까지 잘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되게 극적으로 절감했던 그런 절세 사례 하나를 공유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검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쫄깃함이 연속이었던 그런 극적인 과정을 통해 결국 비과세를 만들어드렸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온다를 우리 함께 느끼고, 여러분들이 처한 세법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요, 그 미등기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의뢰인은 해당 주택을 이제 매매 형식으로 가져오고 싶으셨습니다. 절세 시뮬레이션 결과 가족 간 저가 매매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절세 실익이 되게 높을 거라는 진단하에 시가는 감정평가 한 6억 3천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 금액으로는 4억 초반 정도를 설정을 해서 가족 간 저가 매매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건물이 일반 주택이었다면 양도자인 어머님께서는 1세대 1주택자셨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안 나오고 영원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었겠지만,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물분에 대해서는 70%의 중과세가 적용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건도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는 직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늘 그랬듯이 길은 만들기에 따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차분히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실마리는 한 가지 물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등기 자산이라면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는 전제하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등기 절차는 시군구청에 주택 건축 허가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고, 그 발급된 걸 기반으로 건물 등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등기가 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예당초에 그 전제 조건인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의뢰인께 추가 질의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준공 당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었다고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비과세 된 거네요? 해결된 건가요? 네, 비과세 적용 끝! 이번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이렇게 쉽게 마무리됐으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따로 안 했겠죠. 관련해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존재하고요. 해당 유권 해석의 취지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지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양성화 조치 대상 물건에 해당한다면 납세자한테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따로 양성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까지는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핵심은 해당 물건지가 건축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화력을 해당 사안에 집중을 해서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법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해주겠다
라는 일종의 구제 조치로 해당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 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거든요. 본건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140제곱미터로서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성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화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법률에는 예외가 있죠. 특히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 예외 규정의 적용 폭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모든 예외 조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긴 했는데요. 처음 검토를 한 것은 정비구역 이슈였습니다. 해당 물건지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비구역에 지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세부 요건 검토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예외 조항도 좀 봤는데 마땅한 게 없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 막 저랑 이제 검토 진행했던 이제 근무사무사님께서 특별법 법초문을 막 이마에 막 툭툭 막 부딪히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문득 다른 예외 조항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해당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관할 군부대에 직접 막 수차례 연락하면서 해당 지역이 여기 위 군사기지 보호법에 따른 그 보호지역이 맞는지 막 계속 확인했고요. 그 사실 확인까지 서류로 받아냈습니다. 하다가 무슨 군부대까지 막 전화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해당 주택은 특정건축물 정리법상 이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예외 이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에 따라서 미등기 자산임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 논리 구성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에 적용을 하게 돼서요. 최종적으로 전액 비과세 적용 받아 진행하게 되었고요. 가족 간 매매로 마무리까지 잘 준비해서 양도세 신고 시인 결정까지 잘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절세사의 본질은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법리적인 실력을 기반으로 한 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등기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사례라는 생소한 영역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는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천착하는 태도로 근성과 뚝심 있게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궁하다 보면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그렇진 않겠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안에서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부분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그 조력자가 바로 좋은 세무사니까요. 세무상 어려움이 봉착하셨을 때에는 꼭 능력 있는 세무사님들께 조력을 받으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도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게재해 두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